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희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손해평가사 2차 1과목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건데요. 이런 이제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대한 부분이 광범위해요. 근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가독성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 잘 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에 맞게 멋진 강의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면, 우리가 1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1과목은 해당되는 보험과 해당되는 이 보험에 대한 각각에 대한 이론과 그 이론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평가하는 농작물과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평가하는 가축에 대한 어떻게 해서 손해를 평가하는지, 이 평가 관련된 이론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1과목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1과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부분들인데, 크게 이 구성이 제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어야 될 시간들이나 노력들을 어디다가 투여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 설명드린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보험의 이해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 한 20% 정도 내외로 출제가 된다. 뭐 적으면 그 이내로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은 출제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한 20% 내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장, 2장을 합친 게 3장을 4장을 합친 거하고 비슷한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쪽이 3장, 4장이 조금 더 양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할 거냐면, 나머지는 여기서 80%에서 많으면 90%가 3장과 4장에서 다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1장, 2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스킵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암기 팁 같은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3장과 4장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보험에 대한 상품, 그 다음에 어떤 보험에 대한 계약 관리,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인수 제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농작물 파트와 이 가축 파트에 대한 것들이 한 80에서 90%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될 건데, 이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문제가 우리가 1과목이 총 10문제예요. 10문제라고 하면 가축에 대한 부분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농작물 파트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농작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뭐 100시간, 200시간 한다고 하면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거나 본인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여러분이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게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천천히 나가는 듯 하지만 이제 금방 이제 속도를 내서 나갈 거고요. 본격적으로 3장과 4장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보험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학습은 하셔야 되세요. 그럼 먼저 제1장 이제 보험에 대한 이해 파트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보험에 대한 이해 파트가 나오면 우리가 이 구성을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떠한 위험이 발생을 하면 그 위험에 대해서 다양한 관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위험에 대한 다양한 관리 방법들이 있어요. 뭐 위험을 뭐 회피하거나, 위험을 보유하거나, 위험을 뭐 전가시키거나, 뭐 위험을 통제하거나, 뭐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위험에 대해서 전가를 시키는 보험에 대한 파트가 나오는 건 위험에 대해서 보험 파트. 그 보험들 중에서도 어떤 보험?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람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다친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공부할 궁극적인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 재해보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보험들, 손해보험과 그 손해보험들 중에서도 물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게 제1장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2장이 어떻게 됐죠? 제2장이 여기서 넘어갔던 부분이 이런 손해보험 중에서도 물보험 중에서도 어떤 보험? 농어업 재해보험.
재해보험 파트가 우리가 2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2장에 대한 내용들도 당연히 특수한 어떠한 농업과 어업에 대한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역이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한번 별도로 공부하자. 그게 나온 게 농작물과 가축입니다. 우리가 어업은 양식수산업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교재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들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어떠한 용어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부 기관 중에 하나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손해평가사에 대한 것들을 다 관리하고 육성하고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업에 대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개정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평가사의 역할이 늘어날 때는 이렇게 어업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부할 양이 많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집중해서 합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위험과 보험에 대한 부분부터 간단히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동작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조목조목하게, 잘 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개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로 다 좀 출근하셨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 차를 사용하셨다고 하면 그 차로 이동을 한 중에 어떤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 기계가 오작동을 하거나 그럼으로써 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또 하물며 놀러 갈 때, 여행을 할 때도 거기에 현장에서 어떠한 뭐 물놀이를 하다가 아니면 어떠한 뭐 예능 같은 것들을 하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장소에서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그 장소에서 뭘 먹으면서도 뭐 식중독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을 하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당연히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가정의 경우에서도 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가장이 또는 이런 질병에 걸려서 수입원이 없게 되면 가정 환경이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의 실직이나 소득원이 단절될 수 있고 가족이 사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뭐 기업이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이 내용들은 간단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위험이 기업에 대한 위험인지 국가에 대한 위험인지 가정에 대한 위험인지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고 하니까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 우리가 이런 개인 간에 아니면 어떠한 뭐 이동 간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외교상의 마찰, 뭐 무역 마찰, 전쟁,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석유 산유국 간의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위험이 발생을 하면 이제 결국은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보험으로 가기 위한 전체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위험에 대비하는 다양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든 이렇게 위험이 발생하면 육체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막대한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막대한 어떤 경제적 손실도 초래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따라서 또는 그러나라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 불안한 요소들을 무엇으로 이제 관리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상생활도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평소에 정상적인 주의를 가지고 위험에 대비하면서 활동하면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과거에는 한 뭐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 보험이 없었을 경우에는 차를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갖다가 그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다중추돌 사고 발생하거나 여러 명을 다치게 되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운전을 하는데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어떤 교통 의식도 뭐 강화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 발생하면 이제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불안해할 어떤 불안 요소는 뭐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이제 위험에 대한 개념. 그래, 우리가 이제 어떠한 위험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보면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좋지 않은 일, 그다음에 미래에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안 좋은 일, 뭐 안 좋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뭐 위험과 리스크라는 단어들도 있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암기하셔야 될 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 위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5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정의를 5가지로 해서 쓰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한다고 했죠? 5가지가 첫 번째 손실의 기회, 그래서 손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두 번째가 손가,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러니까 손기, 손가, 불 이렇게 해서 3개에 대한 것들을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기회, 손실에 대한 가능성,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값들에 대한 것들의 결과값. 그래서 실결, 기결. 그래서 실제 결과와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이거 4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다결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한 값들은 뭐냐면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엮어보면 어떤 이제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보험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위험률이 어떤 손해율이 한 1% 정도 날 것 같다. 1% 정도 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1% 정도 날 것 같다고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보험 상품을 만들었어요.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한 만 원씩 예를 들어서 만 원씩 뭐 1000명한테 만 원씩 1000명이 내면 1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10명이 1000명 중에 10명만 사고가 날 줄 알고 1%니까 1000명 중에서 10명만 사고가 발생을 하면 결국 여기서 만약에 인당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주면 이제 1000만 원이니까 받았던 기대만큼 그래서 받았던 어떤 1%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서 손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보험 상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 원을 가지고서 1000명이 가입하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겠구나라고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결과가 20명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50명이 사고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다른 결과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위험에 대한 정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중간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우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위험에 대한 정의 5가지. 그래서 손실의 기회, 손기, 그다음에 손실에 대한 가능성, 손가, 그다음에 불확실성. 그래서 손기, 손가, 결 이렇게 해서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그래서 실결, 기결. 그다음에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여기 이제 확률이네, 확률. 이 부분들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입니다. 아까 전 제가 1%가 아니라 결국 5%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로 같이 한번 처음에는 이론에 대한 것들, 결과가 달랐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1%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5%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는 확률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이제 위험과 관련된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제가 상황을 들어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차를 이제 몰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첫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뭐 다양한 얘기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면 머릿속에 쏙쏙 남을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잤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지금 제가 졸린 상태. 사실 전혀 졸리진 않습니다. 졸린 상태로 해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대전에서 또한 뭐 광명 정도 왔는데
광명 정도 왔는데 이때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더라. 접촉사고 결과 또한 차가 파손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졸린 상태, 그냥 졸린 상태로 운전을 했다. 이 졸음 운전은 우리가 위험한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위태라고 합니다. 위태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졸음 운전을 하고 있다. 그게 위태. 그러니까 어떠한 결국은 이게 사고잖아요. 이 사고 전 단계를 우리가 위태라고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촉사고 발생했다. 그럼 이제 사고가 발생했네요. 그 사고의 발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손인이라고 하고 그걸 뭐냐면 그 다음 넘어가면 차가 파손돼서 뭐 100만 원이 지출되고 상대방이 부상을 당하셔서 뭐 또 100만 원이 지출했다. 결국은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손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손해의 원인이 됩니다. 손해의 원인. 우리가 발생하는 손해의 원인을 손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손인은 뭐죠? 위험한 상태였으니까 그러면 손인의 원인은 그러면 위태했기 때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뒤에 보이는 먼저 위태, 해자하다라고도 하고 위험한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의미한다.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위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위험한 상태가 위태였다.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손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전 단계더라. 그 다음에 손인 나왔네요. 그래서 손인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의 원인을 우리가 줄여서 손인이라고 합니다. 손인. 그래서 뭐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전처럼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사고. 그래서 제가 접촉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 사고에 대한 개념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린 상태, 위험한 상태, 그래서 위태, 어떤 상태? 위태한 상태. 이렇게 해서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결과가 되겠네요. 손해라고 한 거는 이 손인에 대한 결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물리적, 뭐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 즉 이러한 손해는 손인의 결과 발생하는 뭐 가치의 감소분이다. 그러면 제 통장에 있는 돈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이제 손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로 이미지로 이제 표시를 해놨네요. 우리가 이러한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걸 우리가 손인, 결국 이제 손실에 대한 가치 감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 발생한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발생한 걸 표현하고 위험이 현실화됐고 손해의 원인이다. 그럼 그 전 단계로 어떤 거예요? 졸려요. 이 졸음에 대한 운전이 위험한 상황, 위태한 것이었고요. 사고 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던 거죠. 가능성이.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걸 발생 전 단계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빈칸을 넣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가 어떤 것들 용어로서 설명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사고 발생에 대한 결과, 경제적인 수요 발생으로서 발생 후 단계다. 여기는 발생 전 단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손해로서 가치 감소 또는 우리가 손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아직 이 부분 출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분류 부분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험에 대한 분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위험들이 있을 건데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건지 또는 그 위험이 그냥 손실만 있는지 이득도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또는 그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위험이 어떠한 전반적으로 펼쳐지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곳에만 펼쳐지는 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위험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그 위험들을 중에서 혹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위험들이 있을까? 그거를 찾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위험에 대한 속성이 있네.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게다가 교탁에 발등을 쪘어요. 아파요. 아프건 객관적으로 알겠는데 얼마나 아프겠냐. 많이 아픈다. 이 정도 아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요.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사고 같은 게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그 파손된 부품에 대한 가격들이나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이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느냐? 아, 그럼 당연히 보험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 감정을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는 거냐. 개인 감정을, 개인의 고통을 또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런 자동차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은 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또는 손실에 대한 기회나 이득의 기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실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이제 순수 위험과 또는 어떤 투기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게 되면 당연히 내가 복권을 사는데 뭐 10,000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10,000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10,000원 갖다가 뭐 10억을 벌 수도 있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이득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냐 아니면 나는 그냥 손실만 발생하느냐. 아, 그럼 손실만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보호해 주자라고 하는 게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뭐 상황들에 대한 걸 봤었을 때 어떠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어떠한 상품을 사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들이 그때그때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약간의 미세한 것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액을 선정하고 그것들에 대해 가치를 선정한 순간에 그것들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환율 같은 부분들이나 또는 어떠한 뭐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정태적인지 아니면 잘 변하는 동태적인지를 보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럼 보험에 또 적합이 가능한 거는 당연히 잘 변하지 않는 정태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어떠한 코로나 이런 것처럼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주고 뭐 전쟁처럼 그렇게 되는 건지 전쟁 아니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졸음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러한 단순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제가 이제 음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식단 조절을 잘못하고 그다음에 뭐 과로하고 이제 이러므로써 뭐 암에 걸렸다 이렇게 질병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사람들한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정한 위험, 특정적 위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전쟁이나 코로나처럼 전반적으로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인 위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보험이 너무 광범위한 것까지는 다 보상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보험에 대한 대상이 된다라고 봐주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세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드렸고 해당되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이 나오네요. 아까 객관적 위험이 뭐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주관적 위험이라고 했고 어떤 나의 고통, 나의 감정 그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될 거다. 그래서 객관적 위험과 포인트는 이런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확률이나 이런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해서 보험의 대상이 된다. 근데 주관적 위험은 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뭐 고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어떤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복권 같은 게 투기적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험의 원리를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먼저 신의 성실에 대한 원칙과 그다음에 이득 금지 원칙은 우리 보험 원리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으로 이득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역선택이 되고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 위험을 더 조장할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험을 조장할 수 없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에 대한 기회만 있는가? 이득에 대한 기회도 있는지. 그래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투기적 위험, 이득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면 순수 위험입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순수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손실에 대한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만 있고 여기는 손실 있고 그다음에 이득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손실만 있고 이득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범위가 0부터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0이에요. 이득이 0이에요. 그 다음에 손실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발생한다. 저희가 무한대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한대 표시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순수 위험에는 초래하는 손실의 특성에 따라 뭐 재산 손실 위험, 그 다음에 뭐 간접 손실 위험, 뭐 배상 책임 위험, 뭐 인적 손실 위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다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떠한 돼지 축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집에 대한 뭐 가정집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화재가 다른 가정집까지 옮겨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위험이 뭐였냐면 재산 손실에 대한 위험. 이 돼지 축사에 있는 이 축사와 이 돼지 이 가축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손실된 거잖아요. 축사 가격이 뭐 1억이고 돼지 가격이 뭐 5천만 원이었다. 그럼 1억 5천만 원에 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재산 손실에 대한 부분 1번.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2번. 이제 간접 손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돼지가 지금 3개월이 됐어. 3개월이 됐는데 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만 아니다 3개월만 더 키웠으면 지금 가치가 아까 5천만 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돼지가 이제 비육돈이 돼서 3개월 만에는 뭐 작은 돼지인데 3개월만 더 키우면 이게 비육돈이 돼서 비육돈이 한 100kg에서 110kg 정도 되는데 그때 출하하면 맛있고 가치도 많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 이 가치가 두 배로 늘어나서 1억 정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돼지가 처음에 여기서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지나면 5천만 원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 손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영업이나 이러한 어떠한 이제 가치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못 된 거,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간접 손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직장으로 여기 근무하셨던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직원이 실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들도 간접 손실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이 배상 책임은 이제 이 안에서 끝나고 그 옆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3자인 이 가정집에 또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물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와서 그 돼지 축사에 직원이랑 뭐 사장님이랑 가족도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화재로 인해서 다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 손실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순수 위험에 대해서 어떤 손실에 대한 특성을 4가지를 쓰세요라고 하면 재산 손실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간접 손실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배상 책임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인적 손실에 대한 위험까지 총 4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해당된 내용들 간단히 한번 보면 이렇게 이런 재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게 되는 재산상의 축사에 대한 부분들, 그 축사 안에 있었던 가축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간접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거기로 이제 운영하면서 직원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을 했었는데
아니면 그 운영을 하면서 생산품이 나오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2차적인 손실 위험이 된다라고 해서 어떤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영업 중단, 생산 중단 같은 걸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다. 그거는 이제 2차적인 손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간접 손실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에게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다. 화재로 그 사람이 집이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그럼 정신적으로도,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그다음에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다 입힐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되는 그 축사에 일하던 직원들, 가족들이 또 다치게 돼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고 질병이나 부상, 실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적 손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이어서 투기적 위험에 대한 부분도 보면 투기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로또를 기억하시죠. 로또를 가지고서 우리가 손실에 대한 것들도 로또를 사면서 구입하면서 손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순수한 것들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였다고 하면 지금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 손실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득도 플러스 무한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억에 대해서.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게 투기적 위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